야오요로! 이 영상에는 초카구야 공주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분석과 리뷰들이 담겨 있으니까 시청에 주의하라고. 그럼 시작합니다. 초카구야 공주는 야마시타 신고 감독의 야망이 넘치는 작품입니다. 모든 장면에 스태프들의 작품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져 있죠. 그만큼 캐릭터들과 세계가 다 너무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매력이 짱짱합니다. 버튜버와 가상세계 같은 서브컬처 취향 저격의 주제를 엄청난 영상미에 녹아내려 오타쿠들이 반할 수밖에 없는 영화의 청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카구야 공주는 이런 캐릭터들의 매력에 너무 치중한 탓에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기도 한 작품입니다. 오늘은 초카구야 공주의 연출과 각본을 뜯어보면서 야마시타 신고 감독이 어떻게 이 작품 안의 매력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초카구야 공주의 캐릭터들은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助けて。 그리고 이런 귀여움은 치밀한 연출로 만들어낸 결과죠. 카구야의 특징 중 하나는 캐릭터들의 표정에 집중시키는 연출을 자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장면, 이런 장면, 아니면 이런 장면. 어때요? 표정들이 정말 다채롭죠? 이렇게 대놓고 앞으로 나오는 클로즈업이 아니어도 광각을 사용해서 얼굴이 더 가깝게 느껴지게 하거나 관객의 눈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오른쪽 상단이나 중앙 쪽의 화면 구성, 아니면 이런 갑작스러운 틸트나 이런 휘팽 같은 카메라 움직임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표정의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대놓고 우리 예쁜 캐릭터들 얼굴 좀 봐봐 하면서 소리 지르는 듯한 연출들입니다. 비슷하게 신고 감독은 캐릭터들의 몸짓과 행동도 움직임을 많이 주면서 생동감을 강조하는데, 이런 움직임을 넓은 샷들로 크게 보여줍니다. 캐릭터들의 행동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에 최고의 장치이기도 하죠. 이런 짜증난 발의 움직임이나 신나서 배꼽 잡고 우는 이런 장면처럼요. 영화 후반 카구야를 보내고 좌절해 있는 장면이나 카구야를 위한 곡을 완성시키려 뛰어가는 모습이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는 이유는 이런 감정이 실려있는 바디랭귀지 때문이죠. 비슷하게 롱샷들은 이런 장면처럼 프레임 속 갑작스럽게 나타날 ここだよ。 또는 나갈, 출입구를 늘려주기에 개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롱샷들의 또 하나의 장점은 캐릭터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이 공간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비좁은 집은 이로하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またでかくなったな。そんなもん、かぐやに任しとき。 치크요미의 광활함은 해방감을, 神々のみんな、今日も最高だった。私みたいな貧乏人でもここでならいくらでも遊べるんだよね。 그리고 카구야와 새로 이사간 넓어진 집에서는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具合悪い。 마지막에 야치요가 치쿠요미의 공간을 카구야와 이로하가 처음 만난 집으로 바꿀 때 감동적이었죠. 영화 초반에 감독이 이 공간을 롱샷으로 반복적으로 관객들에게 노출시켜 익숙하게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이 낡은 집을 이로하와 카구야에게나만큼 관객들에게도 추억이 담긴 장소로 만들어준 거죠. 이런 연출들이 카구야의 현실 세계 일상 장면들을 너무나도 매력적이게 구축합니다. 반대로 이런 롱샷 연출이 아쉬운 곳을 하나 뽑자면 라이브 장면입니다. 영화 중반 라이브 장면에서 야마시타 신고 감독은 롱샷을 사용해서 새 캐릭터들의 끈끈한 관계를 강조시킵니다. 이런 넓은 스테이지에서도 셋밖에 없는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하지만 이런 연출을 하면서 캐릭터들의 모습은 작아지고 퍼포먼스의 웅장함도 사라집니다. 관객들도 안 보여주고 bokeh 불빛 연출만으로 표현하다 보니 구성적으로 밋밋하게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채우는 부분들에 비해 스테이지가 너무나도 비어 보이죠. 물론 이야기의 구성적으로 이 라이브의 중요성이 비교적 떨어지긴 하지만 방영 전 음악을 강조했던 마케팅, 그리고 1시간을 넘기는 영화 초반의 전반적인 빌드업이 이 라이브를 위한 구성으로 짜여져 있는 만큼 클라이맥스로 터져야 하는 장면이 가볍게 연출되니까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쿠요미를 처음 소개할 때, 아니면 야치요의 첫 라이브 장면에서의 화려하고 웅장하게 연출되는 롱샷들과 비교되니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와는 별개로 초카구야 공주는 테마와 맞게 음악과 소리를 굉장히 잘 쓴 애니입니다. 카구야는 등장인물들은 못 듣는 논다이제스틱 사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카구야의 방송인으로서의 성장을 보여주는 몽타주에는 밝은 음악, 블랙 오닉스와의 배틀에서는 웅장한 음악, 야치요가 나오는 장면에는 전통적인 음악을 깔아서 분위기를 맞춰주죠. 마지막 페이크 엔딩 이후 밝은 음악이 나와서 분위기 반전을 강조하는 연출도 비슷한 예시죠. 하지만 카구야는 이런 음악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카구야가 이로하가 좋다고 말하는 장면,
いろは大好き 아니면 이로하가 좌절하는 장면같이 감정적으로 중요한 장면에서는 배경음악을 빼고 앰비언스만 남겨서 캐릭터들이 느끼는 감정에 몰입시켜줍니다. 굉장히 깔끔한 연출 방법이죠. 그 외에도 야치요의 신화스러운 나레이션이나 츠쿠요미의 UI 디자인 등 초카구야 공주는 장면 단위로는 만들고 싶은 독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연출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적 요소와 캐릭터적 요소와는 별개로 이야기의 진행에서는 아쉬웠던 점들이 많았다고 느꼈습니다. 스토리 자체는 카구야 전설이라는 템플릿에 서브컬처를 섞은 신박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수많은 요소들을 전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각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아하 순간들입니다. 캐릭터들이 새로운 정보를 깨우치는 장면들, 그리고 그 장면들에 대한 빌드업을 얼마나 잘 쌓아 올리는지가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초카구야 공주에서의 예시를 뽑자면 이로하가 게임 중 탈을 쓰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빌드업을 한 후 블랙 오닉스의 미카도 앞에서 탈을 벗었을 때 둘의 관계가 나타나는 구성이죠. 하지만 초카구야 공주에서는 이 아하 순간의 빌드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합니다. 가장 쉽게 예시로 들 수 있는 장면은 카구야와 이로하가 불꽃놀이 앞에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카구야가 이로하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연출적으로는 감정적인 클라이맥스처럼 설계를 해뒀습니다. 하지만 영화 전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빌드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카구야가 이로하의 가족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장면이 감정적으로 부실해집니다. 중간에 블랙 오닉스와의 게임도 같은 이유로 몰입이 어렵습니다. 블랙 오닉스와의 라이벌 관계 형성이라든지 게임의 중요성이나 게임에 대한 설명, 아니면 블랙 오닉스가 갑작스럽게 카구야에게 청혼을 한 이유, 이런 정보들이 전무하니 오빠는 사실 프로게이머였다, 카구야가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냈다, 지뢰가 있었다 등 아하 순간들의 임팩트가 너무 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섹션과 테마들이 여러 가지인데 전부 빌드업이 충분하지 않으니 관객들이 스토리에 집중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서사들이 빠지다 보니 이야기의 감정선을 이끌어줄 갈등이나 캐릭터들의 결핍이 아예 배제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로하의 고된 생활, 가족관계, 카구야의 복잡한 감정 등 조금 더 시간을 잡고 다뤘다면 작품 속 여러 클라이맥스들이 빛을 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치오 컵도 그 과정이 너무 평탄하니 무난무난해서 그만큼 라이브 부분이 서사적으로 약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은 내용과 요소들을 담기 위해 빠른 페이싱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관객들이 이야기에 몰입할 시간을 안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주 타겟층은 딱히 관심도 없어 할 액션 부분에 힘을 빼고 마지막 반전에 몰입감을 올려줄 서사나 연출에 집중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야치오 컵이나 이로하의 가족관계 등 다른 서사들의 요소들을 생각하지 않고 야치오의 관점만 신경 쓰면서 2회차 시청을 할 때 가장 재미있는 애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초카구야 공주는 어필하는 타겟층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엄청난 영상미로 표현된 걸 즐기는 분들은 재밌게 느낄 거고, 라이브나 액션, 카타르시스가 넘치는 스토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살짝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애니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바이올렛 에버가든을 봤을 때처럼 이야기의 진행이 아쉬워도 영상미와 캐릭터성이 모든 걸 커버해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야마시타 신고 감독의 욕심이 2시간 20분의 러닝타임에 다 제대로 못 담긴 느낌이지만 그만큼 애정을 담아서 만든 애니 같으니 충분히 즐길만한 애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초카구야 공주 어떻게 보셨나요? 후기 댓글에 남겨주세요.